오늘은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격증 중에 꼭 따야 될 한국사 능력 검정 검정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요, 우리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한국사 전반에 걸쳐 역사적 사고력 평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사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자발적인 역사 학습을 고차원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워보고자 한국사 능력 개발 시험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사 능력교육 목적은요, 일단은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의 확산과 심화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갖도록,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세 번째는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했고요. 네 번째로 고차원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국사 검정 시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격 시험의 인증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 종류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여러분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요. 심화 과정과 기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나는 심화 과정을 보겠다, 나는 기본 과정을 보겠다라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심화 과정은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세 개로 나눠집니다. 1급, 2급, 3급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고요. 기본 과정은요, 이것도 세 개로 나누는데요. 4급, 5급, 6급이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총 한국사 자격 시험 인증 등급은요,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할 때 두 가지, 큰 줄기는 크게 두 가지는 심화 과정으로 볼 것이냐, 기본 과정을 볼 것이냐. 왜 그러냐면 심화 과정 중에 1급은요 80점 이상입니다. 점수가. 그 다음에 2급은 70점에서 79점 사이고요. 3급은 60점에서 69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50문항. 자, 문항은 50문항이에요. 50문항에 오지선다. 그러니까 보기가 5개입니다. 이거는 오지선다. 보기가 5개고요. 그래서 점수폭은요, 50문항 중에 1점짜리, 2점짜리, 그 다음에 3점짜리 이렇게 3개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기본 과정도요, 4급 같은 경우도요, 80점 이상을 얘기합니다. 80점 이상. 그 다음에 5급은 70점에서 79점이고요. 그 다음에 6급은 60점에서 69점으로 문항 수는 50문항 똑같습니다. 문항 수는 50문항 똑같은데요. 여기는 오지선다가 아니라 여기는 1, 2, 3번, 4번이라는 사지선다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오지선다고요. 심화 과정은, 기본 과정은 사지선다입니다. 점수폭은 똑같습니다. 1점짜리 문제, 2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문제가 많이 있을까요? 물론 2점짜리에 있는 문제가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략 한 30문제 정도, 그 다음에 1점짜리는 10문제 정도, 3점짜리는 10문제 정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있는데 이제 심화 과정이냐, 기본 과정이냐, 이렇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인증 등급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세 번째, 올해 2022년도 시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022년에는요 57회부터 62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57회는 제 57회는요 벌써 저번 주 2월 12일 날 토요일 날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 금요일 날 2월 25일 날 합격자 발표, 금요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가 오늘 우리 희망다락에서는 원하는 학생들에게 대면 또는 이렇게 비대면 영상을 통해서 자격증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상이나 그 다음에 대면에서 수업할 때의 기준은요 기본 과정을 하겠습니다. 기본 과정을 하고요. 우리의 시험 타겟은 바로 61회의 시험, 제 61회 시험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2022년 10월 22일 앞으로 3, 4, 5, 6, 7, 8, 9, 10 8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8개월 후에 우리가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어디에 그렇게 사용이 될 것이냐? 이 시험은요 공무원 시험에 기필코 들어가고요 대학교 수능 시험에 대학교 실험 그러니까 이 활용과 특전은요 이 자격증을 따고 나서 그러니까 인증을 받고 나서 인증 시험이라고 해야 되겠죠. 각종 시험에 있고요. 특히 이 시험은 유효 기간이 있는데 2023년인가 부터는 유효 기간이 없어지고 계속 유지한다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대학교 가기 전에는 반드시 따야 될 그러한 인증 시험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시험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 2022년 2월 12일 기본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문제만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일 텐데요. 이게 그 화면이 너무 밝아서 그래서 어두울 텐데 여기 한번 보세요. 1번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해도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다음 축제 주로 그림이나 지도, 도표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축제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자 제목이 뭐냐면요 정곡리 구석기 문화재 연천 정곡리입니다. 경기도 연천 정곡리 구석기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던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축제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1번이 뭐냐? 가락바퀴 이거 아주 중요하죠. 가락바퀴에서 실을 뽑았다. 자, 1번. 2번 뗀석기에서 곡식을 뗀석기로 고기 자르기 있고요. 3번 점토로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었다. 거푸집
청동검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일단 4번은 아니죠. 청동검 구석기인데요. 그럼부터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하죠. 이 부분을 선사시대를 뭘로 왔느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 네 개를 갖다가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을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하는데요. 잠시 참고적으로 역사시대로 하는데요. 이 구분은 뭐냐? 문자로 기록이 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선사시대냐 역사시대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고요. 자, 본론으로 다시 들어와서 구석기 시대와 관련이 있는 거 가락박개, 실뽑기, 땡석기 바로 답은 2번이죠. 즉 돌멩이를 집어 던져서요 떼진 상태, 그냥 자연스럽게 떼진 상태를 우리는 땡석기라고 합니다. 신석기는요, 얘가 구석기가 땡석기죠. 신석기는 갈아요. 그래서 간석기라고 하고요. 청동기에는요 청동을 이용했고요. 철기에는 청을 이용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시험에 나올 때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2번 보세요. 2번에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안 보일 텐데 우리 모둠을 만화로 표현할 텐데 여기서 책하라는 모습이 있고요. 제천행사에 무천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족국가입니다. 여러 나라, 그러니까 부족국가에 대한 설명조 이런 거는 100% 나옵니다. 모든 시험에서 100% 나오는데요. 이게 뭐예요? 맨 위에가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여기 사만입니다. 사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만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뭐예요? 그래서 마한, 진안, 이쪽 변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세 개, 이 사만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 시험인데요. 제천행사, 무천, 책하 이거는 동해입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 차근차근 이거 외우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대로 하면 아주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외우는 거는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서옥제니, 화랑도, 모스, 화랑도는 아니죠. 화랑도 하면 신라잖아요, 벌써. 말이 없죠. 부족국가의 신라가 왜 나옵니까? 당공, 과마, 반호피,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독에 걸린 이거는 동해하고 상관없습니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3번입니다. 3번.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3번, 4번까지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3번. 이 3번도 그림을 통해서 나온 건데요. 다음 자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라 이겁니다. 이 문제가 뭐냐? 자료가 뭐냐면요. 여기에서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프린트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요 한국사 자격시험에 대한 일정과 그 다음에 그 어떤 인증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자세한 거는 여러분한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요. 위서에 이르기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당군 왕검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했다. 누선 장군 항우에 군사 7천을 거리고 먼저 왕검선에 도착하여 우거의 성을 지키고 있다가 양공이 군사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결국 삼국유사의 책이 나온 건데요. 이 나라는 아까 지웠는데 이 부족국가 지나고 나서 바로 고조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조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소도라는 일본 소도 이거는 고조선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화백회의 아니지요. 왜 철을 수출했다. 앞으로 구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선사시대 무슨 옛날 철을 수출했다 그러면 바로 한 기억해주세요. 화백회의가 나왔다. 이건 신라입니다. 신라. 그래서 답은 고조선은 8조법금이 있습니다. 8조법. 그래서 4번이고요. 마지막 하나의 문제를 볼게요. 4번 가해와 경주 고문에서 출토된 청동으로 바닷면에 삐리리리게 나타나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삐리릭은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하 외를 격퇴했습니다. 이거 삐리릭
삐리릭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삐리릭 이게 호흡종의 청두인데요. 이건 딱 한마디로 이건 누구냐? 어느 왕이냐? 고구려의 바로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금방 나오냐고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면 시작이 반이라고 있습니다. 시작하셔야 됩니다. 꼭 하시기만 하면 인증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개토 대왕인데요. 광개토 대왕은 답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이것이 여기에서 나온 이렇게 올해 2022년 2월 12일 날 시험을 봤던 그 기출 문제입니다. 물론 기본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즐겁고 기쁜 마음에 제가 영상으로 계속 편집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더 필요한 사람들은 책을 사갖고 문제집을 사갖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상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나왔던 기출문제도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 희망당에서 원하는 학생들은 더 심도 있게 더 깊숙하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RVD라고 꿈꾸는 다락방에 나왔던 법칙인데요. Realization, vivid dream. R이 Realization. 시도하면 vivid, 생생한 dream, 꿈. 한마디로 생생하게 꿈을 꾸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